상인들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절강의 상인들, 그냥 평범한 절강의 사람들이 아니라 절강 상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앙신스루라고 했어요. 추앙신스루, 추앙신 뭐라고요? 추앙신스루, 무슨 스루 아니야? 추앙신스루, 네, 추앙신스루. 추앙신이 뭐라고?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 자, 그거를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할까? 혁신적인 사고방식 좋습니다. 몇 가지 단어로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정도 쓸 수 있겠다. 뭔가 창조하는 거. 창조하는 거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알리바바의 아버지. 중국의 인터넷을 시작시킨,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초의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이따가 이야기할 중국의 알리바바의 아버지.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좋네요. 프론티어 정신. 마형님이 계시죠? 마윈이 대표되는 창조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떨 때 좋으냐면요. 만약에 이 제품이 생전 처음 나왔어. 어떤 제품이 아직 세상에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절강으로 들어가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 상품이 너무 비싸. 그러면 광동으로 들어가서 테스트 배드를 해보면 돼요. 이 상품이 너무 처음이다. 이 상품은 너무 새롭다 하는 것들은 절강으로 가서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고 도전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렇게 모험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이 너무 새로우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님 블로그에 올리실 거니까 절기는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블로그하고 상관없어요. 얘 보고 올리진 않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창조 있고요. 두 번째, 창조랑 사실 또 맞물리는 건데 약간 뭐 개척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까 위치가 해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안에 있는 거의 장점은 우리 문화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좋고 밖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오기도 좋잖아요. 해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뭘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절강에는 되게 많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대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대.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척하지 않는 거지. 뭔가의 새로운 것, 배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사업할 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거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사업하기가 좋은 동네라서 그런지 뭔가 상해는 되게 약간 사부작 하잖아. 따팡 하지 않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팡 하니까 뭔가 되게 빵빵 터지는, 그러니까 마윈 같은 애들이 아니라 마윈 같은 분들이 배출이 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광동도 그렇고, 광동도 모험을 좋아하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샤오치지만 큰 일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동네니까 광동도 리카신 같은 애들이 나오고 여기도 마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광동이랑 똑같은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친구 아이가 보다는 땡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쪽 동네들은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동네예요. 위치도 그렇잖아. 지도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쪽도 실리주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쪽도 광동처럼 실리주의. 그래서 허풍, 막 달콤한 말, 이 사업에 투자해봐 1년 만에 100억 벌 수 있어, 이런 거 잘 통할까요? 이 사업에 투자해봐 100억이 뭐야 2천억 벌 수 있어, 이런 막 너무 달콤한 말, 이런 달콤한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절강인들을 조금 비하하면서 비엔푸라고 얘기해요. 비엔푸. 자, 상해는 안전빵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절강은 우리식 자극적인 학습 방법으로 박쥐라고 기억하면 돼요. 상해 사람들은 안전빵 좋아하는 동네, 얘네들은 박쥐라고 기억하면 돼요. 제가 지금 중국어를 한마디 할 텐데요. 번역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번역해보세요. 见人说人话见鬼说鬼话. 번역해보세요. 见人说人话见鬼说鬼话.
지금 제가 한 말 알아들으세요? 见,见面的见,见人,说人话,见鬼,见鬼,见鬼就说鬼话,这什么意思? 쓰지 말아야지. 번역해봐봐. 그냥 들리는 대로. 见人,说人话,见鬼. 사람을 본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고 귀신을 본 사람은 귀신의 말을 한다. 한번 써볼래요? 중국어로? 见人,见 하나씩 써야겠다. 见人,说人话,见鬼,说鬼话. 자, 사람을 봤을 때는 사람 말을 하고 귀신을 보면 귀신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浙江人,浙江人就见人说人话,见鬼说鬼话. 이해되시나? 네, 이 인 잘 쓰시고 계십니다. 见人说人话,见鬼就说鬼话.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사람 보면 사람 말을 하고 귀신 보면 귀신 말을 하는 거. 상대에 따라 수시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동 사람처럼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근데 조금 광동이랑 다른 점은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까 온주 같은 경우에는 왜 10명 중에 7명이 다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나 동종 업계끼리 견제가 되게 심한 데라 가지고요. 이쪽 장사하실 때는 그거 주의해야 된대요. 여기저기 간 보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간 보면 나만 병신되는 경우가 있대요. 너무 여기저기 간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 시기 봐라. 우리한테도 막 물어보고 저기한테도 물어보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된답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때 막 여기 간 보고 저기 간 보고 이렇게 찔러보기 노노에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동네가 참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때 막 북경, 동북 삼성 이런 데는 성공한 사업가가 별로 없어. 근데 이 동네는 어떨까요? 걸출한 사업가가 너무 많아서 추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쪽 동네는 아까 얘기했던 주요 도시별로 걸출한 사업가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장사꾼 기질이 있는 동네니까. 이쪽 동네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주요 도시별로, 예를 들면 온주는 온주대로, 뭐 항주는 항주대로, 닝뽀는 닝뽀대로 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스토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 거를 가지고만 오면 돼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은 물론 알리바바 마윈 때문에 뭐 항주도 사업가를 배출한 동네지만 이쪽 절강에서 장사꾼이 많기로 제일 유명한 동네는 아까 어디라고 했었는데 기억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까 왜 절강에서 주요 도시 말씀드리면서 이 동네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동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얘기했었는데 세계 도시 얘기했었는데 항저우는 지금은 이제 마윈 때문에 워낙 유명해지긴 했지만 기존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눈여겨봐야 될 때는 원조우예요. 온주, 원조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검색하려면 원조우 혹은 원조우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온주 그리고 닝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닝뽀 이렇게 써. 닝뽀 위치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끝나고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이 두 도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닝뽀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개척자들, 외국 시장 개척자들 때문에 중요해요. 사실 온주 사람도 그렇고 닝뽀 사람도 그런데 닝뽀 사람들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요. 닝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벌러 갔다 올게. 돈 벌러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19세기 말에 청나라 막 망하고 막 중국 정말 서강 열구 아니고요. 서구 열강들의 빵 셔틀 하고 막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닝뽀 상인들은 좀 달랐어요. 닝뽀 사람들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빵 셔틀을 하지 않고 돈을 벌러 떠났어요. 어디 갔냐면 이 당시에 19세기 말에 이때 닝뽀 사람들은
지리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배 타고 홍콩도 가고 마카오도 가고 유럽도 가고 멀리 가면 아니면 뭐 일본도 가고 돈 벌러 다 떠났어요. 닝포 사람들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19세기 말에 다 중국인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냥 빵 셔틀만 하고 있을 때, 이쪽 사람들은, 닝포 사람들은 이쪽 끝에, 위치 기억하죠? 요 해안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홍콩으로, 마카오, 돈을 벌 수 있는 곳곳으로 떠난 거예요. 돈 벌러 갔다 올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때 떠난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이 된대요. 한 10만 명쯤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중국이 이제 국민당 시절을 보낼 때, 이때도 사람들이 다 되게 소극적으로 막 국민당, 공산당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거 맨날 문화혁명 겪고 막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닝포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나는 이 와중에도 돈을 벌겠어 하고 홍콩, 마카오, 타이완으로 그렇게 이주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닝포 출신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인들이 약 7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프론티어처럼 내가 돈 벌어올게 하고 이제 프론티어처럼 이제 떠난 사람들이, 닝포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게 사실 진짜 비슷하긴 한데, 또 한 군데가 온주인데요. 온주 사람들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사실 저는 프랑스는 안 가봤어요. 프랑스는 가본 적은 없는데,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13구역, 뭐 14구역 이렇게 구역 나누나 보죠? 프랑스 13, 14구 가면 거기가 이제 약간 그 당른지에라고 해가지고 중국인 길 같은 게 있대요. 그 당른지에 여기 안 써준다. 당른지에라고 중국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죄다 온주 상인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죄다 온주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화교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던 사람들이 온주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타고난 장사꾼들이었던 거죠. 몰라, 프랑스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13구 영화가 프랑스였나 보네? 몰라, 그거는 모르겠는데 가면 이제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게 다 온주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는 게 없네? 대단하다 진짜. 나는 그냥 이게 조사한 거 여기까지 끝인데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네요. 프랑스 영화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주 사람들 또 유명한 게 온주는 원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워킹하는 그 모델이 아니고요. 원조의 경제 모델을 얘기해요. 어떤 식의 모델을 얘기하냐면 옛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원조는 정말 동네에 그 흔한 다리 하나도 없던 그냥 깡촌이었어요. 그냥 시골 깡촌. 정말 교각 하나도 없던 그런 시골 깡촌이었는데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얘네들은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뭐 네 가구, 10가구 이렇게 돈을 모아. 그래서 걔네 그 돈을 모은 식구들이 합작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에 또 가깝게 약간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걸, 이런 거를 원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한때 상해가 땅값이 계속 미친듯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상해 땅값은 어마무시하지만 몇 년 전에 이제 막 미친듯이 막 이연걸 막 땅 사고 막 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상해 땅값이 막 오를 때 원조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돈을 딱 가지고 하기에 너무 돈 액수가 크니까 한 10명, 20명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합작 형태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담하는 거지. 이것도 약간 장사꾼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동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원조 스타일인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상해 땅값이 오른대. 상해가 어마무시하게 더 오를 거야. 상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에 치고 빠져가지고 큰 돈 버오는 게 약간 원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조 스타일을 중국 자체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자체를 약간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에 가깝고, 이거는 그 자기들한테는 어떤 장사꾼의 기질이고 책략까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놓고 봤을 때 약간 거품 계속 만들 수 있고, 술 팔고 밥 팔고 식당하고 하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원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와, 이런 때까지 나와가지고 장사를 해? 왜 그런, 여기도 중국인이 있어? 그게 원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약간 물질 만능주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책략이고 장사꾼인 거고 외화벌이 대가들인 거죠.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렇지 않나? 어쨌든 미군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그만큼 돈 욕심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돈 욕심이 많은 동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럽게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게 이제 원조 하면 중국인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원조는 想的和你不一样.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원조는 想的和你不一样. 이거 중국인이 쓴 책인데요. 그 원조 상인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원조는 想的和你不一样. 소통이 부재하죠.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 공유해드리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죄송합니다. 원조를 想的和你不一样. 결과적으로는 온주 상인들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关于钱 돈에 있어서는 생각이 너님이랑은 다르다. 그들의 꿈은 조금 더 원대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느낌이 조금 와요. 중국에서의 원조의 어떤 입지라던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온주라던가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오나 모르겠네. 원조 就是这样子的. 然后하나 더 볼게요. 자, 疯狂的원조商人. 이거 정말 이렇게 미친 건가? 막 이게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疯狂的원조商人.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疯狂은 미쳤다라는 뜻인데 이게 막 꼬꼬져서 미친 게 아니에요. 疯狂的원조商人. 이게 만약에 한국에 책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한국으로 책이 수입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번역해야 돼. 어떻게 출간하시겠어요? 미친 온주상인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딱 느낌이 딱 올까? 맞아요. 지금은 원조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이렇게 너무 치고 빠지기만 하다 이렇게 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원조상인 좋습니다. 광적인 원조상인, 열정적인 원조상인 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인들이 국민에게 하는 것과 같네요. 뭐가? 미친밖에 생각이 왜 안 들지? 근데 미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하신 것도 있으니까. 疯狂的원조商人. 남다른 원조, 남다르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 나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남다른 온주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KBS에서 만들었던 뭐 무슨 중국 무슨 뭐 다큐 시리즈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나왔는데 온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온주 상인 정도로. 맞아, 슈퍼차이나에 나왔었는데 뭘로 나왔었냐면 뭐 온주는 상인이 이렇게 많고 지금 전 세계 도매 시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온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그냥 거대한 도매 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온주 상인이 미쳤어요! 이렇게 팔아야 잘 팔릴 것 같은 느낌. 그렇겠네요. 책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온주랑 하나 더 보신 게 있죠. 닝보샹른. 여기도 빠지지 않아요. 닝보샹른도 빠지지 않습니다. 마트 차이나라는 편이 있었어요. 닝보샹른, 원조샹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확실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2014년 연말 회사 행사예요. 온주에 있는 모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IT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온주에 있는 모 회사에서 연말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있는 거 이게 뭐 같아요? 여기 초장샹 이 뽑기통에 이거 돈이에요.人民币 100的. 对, 这是人民币. 어떻게 행사를 했냐면, 자, 직원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한 손에 잡히는 만큼 가져가. 내가 이렇게 한 번 딱 넣어가지고 내가 잡은 만큼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이 온주 스타일. 요게 온주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 언니 오늘 작정하고 왔네. 저기 옆에 돈 세고 있고. 이게 이제 이쪽식의 약간 뭔가 너무 물질 지상주의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부러운 면도 있고, 이런 거 하면 우리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면도 있고 그래요. 이게 온주 상인들의 스타일, 온주 스타일입니다. 농구 선수를 델타로 불러야겠다. 손 큰 거 계속 주물럭주물럭 해서 뭐 나는 이렇게 풀 같은 거 바르고 갈 거야. 여기다가 테이프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탁 빼면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손에
할 거야. 막 풀 발라가지고 한 번에 빼야 되니까 한 번밖에 기회 없으니까. 고무고무 한 번 가죠. 그게 뭐야? 고무고무가 넣고 이렇게 막 휘 저어가지고 딱 빼는